첫 번째는 이제 금융업과 산업은행의 역할, 우리 김현준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하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이제 과거에 강남이 할 만큼 했고 도심도 할 만큼 해서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발전시킬 때는 여의도 영토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서울이 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환상처럼 얘기하는 일종의 상해에 가면 부동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여의도 특구가 저는 실제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이후에 독립특구 법을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것과 함께 이 금융허브가 중요한데 산업은행을 빼가는 거는 좀 바보짓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자세한 설명은 김영준 위원장님 하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이게 현재까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법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안 해줬어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부산 엑스포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게 비판을 안 합니다. 정쟁이 될까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5,700억 써서 24표 받은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그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게 안 됐으니까 산업은행이라도 빨리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까지 부산에 갖다 놓겠다는 시연에 이제 인수인들이 그랬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하던 얘기도 안 되는 얘기인데 더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인 거고 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지는 건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본다면 진짜 정신이 약간 없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김민희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에 좀 다루는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고 이제는 주민들도 재건축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여의도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더 해주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의도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더 기울여 주시고 산업은행의 우리 직원들이라는 그 분들이 오늘 보니까 달력도 근사한 거 가져오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세한 저는 화두만 얘기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준입니다. 처음에 제가 1월 6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었을 때 김민석 의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발표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감사했고 그때가 또 행정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때가 4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환기시키기 위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부산 쪽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었죠. 내려가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키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그리고 그쪽의 최고위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어떻게 이 부당함에 대해서 알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또 오늘 때마침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산업은행의 역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나요? 이게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 시중은행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금은 받고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은행을 찰 때는 대출을 일으키려고 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영등포에 계시는 국민들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은행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업은행의 역할을 들어보시면 저희가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산업은행이라는 기관을 저희는 전문적으로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서 정책금융을 하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이 금융 일으킨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혜택을 기업이 받고 그 기업이 변성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자동적으로 다 같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부르고요. 아, 뒤에 나오네요. 제가 안 넣은 줄 알았는데. 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전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은 여러분들 예전에 어리셨을 때 생각해보면 펌프에서 물을 뽑아낼 때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셨죠? 물을 벗어, 그죠? 그 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저희 산업은행은 해외에서 어떤 금융 기법이라든지 선진화된 금융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저희가 빠르게 파악을 해서 국내 시장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벤처 투자라든지 PF 대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기업 대출 또한 저희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사례로는 하나그룹에서 이제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제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금액이 한 5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래 우리나라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 산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5조 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그룹에 지원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토스, 쿠팡 많이 쓰시죠? 그런 기업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하이브라고 해서 BTS라는 또 글로벌 가수들을 배출한 이런 그룹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F 대출이라고 하면은 요즘 PF로 해서 부실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없습니다. 저희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대출을 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처음 했던 게 이제 인천 공항고속도로 가는 거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까는 거에가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 자금에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역할은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때 저희가 긴급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라든지 대우건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위태로워지고 이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산업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안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나은 기업한테 이 기업들을 회생을 시켜서 넘기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안전자금 같은 이런 일반 대중분들이 또 받아야 될 그런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은행의 역할을 봤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데 왜 갑자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왜 매일 아침마다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산업은행 직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입니다.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부산 쪽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시키겠다고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산업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안다는 정치인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는 지도자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삼고서 지금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산업은행은 왜 이전하면 안 되고 왜 이전할 수 없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업은행법 4조 1항을 보게 되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김인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입법부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아직까지 여의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산 쪽에 부산 쪽 시민들과 그리고 부산 쪽의 정치인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주고 있는 것을 마치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 마냥 선전선호도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쯤에 이 법안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부산 쪽 시민들과 같이 그 회의장 앞쪽에 가서 대규모 시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단순하게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로 부산에서는 심하게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산업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윤석열이 이 산업은행 지방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강석훈 회장이라는 낙하산 회장을 이제 저희 산업은행에 꽂아놓고 그러고서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팀들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원래 산업은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제금융 도시를 만들자라는 이런 국가적인 어젠다를 통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서울에 둬야 된다라는 그 정책을 뒀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강석훈 회장이 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은행은 법만 바뀌면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왜 반대하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타당성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전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국가적으로 어떻게 손실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전해라. 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으니까. 그게 산업은행 법이 있는데도 그걸 어겨가면서 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여기 여의도 주민분들하고 이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정부 혹은 뭐 여당 쪽에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김민석 위원님이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 전혀 그런 소통도 없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아무 소통이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고 있고 저희의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국재무학회에서 보게 되면 10년간 국가 손실이 15조 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본점에서 거래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84%가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72%는 거래 중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기업들이 산업은행과의 거래를 끊을 거고 그러면 산업은행의 수익은 감소할 거고 그러면 산업은행이 해야 될 정책자금 수요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산업은행의 존폐 위기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산업은행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손해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앞에 거는 다 건너뛰고 일단 여의도의 폐망 정책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국제금융 도시를 보게 되면 런던, 뉴욕, 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그 국제금융 도시와 이 이 여의도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때인데 그 세계적인 국제금융 도시들에 비해서 여의도의 집값, 뭐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집값, 주거 가치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근데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국제금융 도시를 만들겠다는 여의도의 목표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은행인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국가금융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그게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신문 기사를 좀 캡처해놨는데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높은 데가 모나코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줄친 걸 보게 되면 2위가 국제금융도시인 홍콩입니다. 그리고 3위도 국제금융도시인 영국 런던입니다. 그리고 4위도 국제금융도시인 뉴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여의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의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당. 근데 여의도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베이징도 6,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의 국제금융 도시들은 집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는 그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산업은행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여의도가 국제금융 도시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또 뒤쪽에 토론하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부담하다는 거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저희 열심히 아침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도움을 요청드리면 또 저희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